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감사한다. 부건행 부자 되시고, 예,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예분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홍지마 고맙습니다. 이웃님들 고맙습니다. 지인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오늘 참 중요한 시점이죠. 새벽 5시에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인드라가 지금 한남동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옛날 정서를 주면은 막 그 20대 때 건대항쟁으로 구속돼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연대항쟁 때 연대 가가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나타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허락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내 몸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인드라의 삶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좌익바쇼에서 전 좌파에서 우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좌익바쇼에서 자유좌파 혹은 좌익바쇼에서 자유우파로 전향하신 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좌익바쇼였어요. 좌익바쇼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 할아버지는 시골 훈장이었습니다. 궁격한 경남 하동군 청안면 궁악리, 이름도 궁격하죠. 아주 산골짜기예요, 여러분. 지리산 빨치산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김해 김문 세거지가 있었던 거죠. 인드라의 족보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조선 후기 때까지는 양반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정밀하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조선 왕조 500년 내내는 양반 집안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그 시제를 지내는지만 보시면 돼요. 시제라는 거를 개념을 아예 없으면 그냥 시제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제를 지내냐 안 지내냐. 그래서 시제를 지낼 때 보면은 그 상대 부인도 반드시 언급이 됐거든요. 그때 막 무슨 뭐 파평윤 씨니 뭐 안동 김문이니 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주 이문 할머니하고 결혼하셨어요. 전주 이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경남 하동군 옥정면의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셨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박경리 소설가님의
그 토지에 등장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인사, 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왜냐면 인드라가 태어난 다음에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전하는 게 할머니를 통한 기억인데, 이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네. 첫 번째가 거기에서 낙동강 동안과 서하 차이로 태계 이황 선생님하고 그 남인 태계 이황 유성룡, 그다음에 북인 조식 선생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조식 선생님 영향을 받았을 걸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꼿꼿하게 아니 세수할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데 왜 고개를 숙이지 않아? 네? 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북인 계열이었다. 조식 선생님 계열이었다. 동네가 비슷하니까, 같은 동네니까, 하동군이나 저쪽 청양군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 얘기인데, 전주 임은 할머니가 좀 특이해요. 뭐냐면은 할머니가 굉장히 피부가 너무 하얀 분이셨어요.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외가 쪽 사촌들이, 인드라 사촌들이 다 해외로 갔어. 예? 영국, 이태리, 뭐 일본, 외가 쪽은 다 그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피부가 하얗다고. 혼혈이 아니냐, 네? 특이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은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드라 사촌 중에 그 남자든 여자든 다 지금 영국, 이태리, 일본 이런 쪽으로 다 갔습니다. 청가시고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음식을 너무 못했어요. 음식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 입맛을 내가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대신에 외교력은 너무 뛰어났어요. 진짜 동네를 휘저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동네에 할머니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 정치력이 있었고, 그리고 유난히 인상적인 게 할머니의 가슴이 너무 컸어요. 아니 한국인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가슴을, 유방을 이렇게 어깨에 거치는 거는 서양인만 가능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니까. 우리 할머니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어깨에 거쳤다니까. 나 그래서 한국인 여성들은 다 그렇게 가슴이 큰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타샤도 가슴이 큽니다. 키도 크지만 1m 169cm가 우리 나타샤 키죠. 어쨌든 그렇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실만 얘기하자는 거라. 할머니가 피부가 하얗고 가슴이 너무 커.
근데 이제 할머니 세 번째 어떤 증언에 따르면 이거 아버지 의견하고 다른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빨치산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견해는 뭐냐면은 주장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동네에 빨치산이 있었는데 그 동네 빨치산이 평상시에 할아버지 훈장이셨잖아요. 동네 훈장. 이게 존경을 피했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를 끌고 가야지 뭔가 막 그 다른 빨치산을 죽이자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한 학식이 높기 때문에 그 동네 빨치산이 죽이면 안 된다. 끌고 가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끌고 가는 도중에 미군 B-29가 이렇게 출현하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산비탈길을 막 굴러가지고 살아남았다. 이게 아버지 주장이세요. 반면에 이제 할머니 주장은 조금 다른데, 할머니 주장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동네 빨치산이 죽일 수는 없지만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을 했대요. 근데 그 가축 무슨 창고 같은 데서 그 그러니까 거기에 창고에 연금을 시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모진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그 일제 상륙작전 이후로 후퇴하면서 살아나셨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할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반공의식을 갖게 됐다. 이런 게 할머니의 설명이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그 김해김문 가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 강점기 때 막 일본에 이제 인드라 친척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주로 부산,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서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계속 빌렸는데 그걸 안 판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차이가 그 당대 일제 강점기 때도 한국 사람은 일본인에게 안 팔았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태, 그 일본 척산 회사, 그러한 친구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 명의로는 그 토지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안 파니까 김지태를 통해서, 한국인이잖아 어쨌든, 명의를 김지태로 빌려가지고 땅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지태의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남에는 동척,
그 다음에 전라도 쪽은 그 척산, 정동영의 척산, 정동현, 척산, 전두환, 아시죠? 정동영, 전두환, 척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돌변하냐면은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드라 가문 입장에서는 이승만 농지개혁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쪽박을 찼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살 수가 없었던 거, 배고파가지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서당 교육만 받으신 분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둘째 아들이거든요. 무작정 10대 때 무작정 상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장남은 뭐 했냐? 장남도 마찬가지지.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올라온 것 뿐이에요. 우리 큰아버지, 인드라 큰아버지가 평생 뭐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성공하니까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평생 노가다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중에 벽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큰아버지가 큰아버지세요. 평생 노가다 했다니까. 우리 큰어머니, 큰고모 평생 노점상 하셨어요. 평생 노점상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 큰어머니세요. 큰고모. 그럼 작은고모는 뭐냐? 이 작은고모는 우리 아버지 도움을 조금 받았지만 똑같아. 인드라 집안은요, 사돈의 8천 중에 하다못해 의사, 공무원, 구급공무원도 없어. 의사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 소위 말해서 좌익파시조 관점에서는 인드라 집안은요, 정말 형령 계급이야. 그걸 인정받았다니까, 인드라 90년대 때. 그래가지고 인드라 출세한 거 아니야. 인드라 집안은 이게 딱 조사하니까 사돈의 8천에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 좀 인드라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김대중 평화민주당 5급 담당 노동 비서관도 되고, 민주노동당, 사회당 이런 데서 이론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예요. 인드라 집안이 아무것도 없어. 그 어머니 집안은 뭐냐? 어머니 집안은 어머니 이제 인드라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평택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지주 양반인데, 보통 그 시대 지주가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박하고 무당하고 떡치고, 무당하고 떡쳐를 무당 후처로 들였어. 어머니가 본처 딸인데 무당이 후처로 들어오니까 후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눈에 가시잖아. 그 어머니 양심으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10대 때 가출했어요. 아버지는 10대 때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구수집 노동자가 되고, 어머니는 10대 때 가출해서 청계천 시다가 되고, 그런 인생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인드라는 어떠냐? 인드라 같은 경우는 장남으로 태어. 그러니까 인드라 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그 인드라 위로 첫째, 둘째가 유산 당했어요. 비록 인드라가 장남이지만 위로, 예,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인드라가 태어났고 장남으로. 근데 인드라조차도 돌이 지날 때까지 고개를 가누지 못했어요. 고개를 가누어야 되거든요. 얘가, 야, 돌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죽냐 사냐 이런 건데, 돌이 지날 때까지 고개를 가누지 못했다는 것은 얘 죽는구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가누지 못했어요. 인드라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오늘 내일 죽을 운명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치유 기술이 있는 어떤 반쯤 무당이 어머니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치유 무당이 와서 인드라를 딱 보고 인드라 머리에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술해가지고 인드라가 그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네, 고개를 가누기 시작한 거야.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불교 신자하고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 어머니는 그런 거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 계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무당에 대한 혐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평택 출신, 경기도 평택 출신이신데, 근데 이제 그 신기가 있는 치유무당이 저를 치유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불교, 무교 신앙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 치유 기술을 가진 그 무당은 그 신묘한 기술로 명성을 얻어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도 인기를 끌어가지고 빌딩을 사는 등 일본에서 뭐 부동산 재벌이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무속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내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는 무신론자지만 이렇게 무속신앙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세요. 그렇다고 무속신앙주의자는 아니세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앙이시고, 무속신앙이세요. 몇 번의 성공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서서 이제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는데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쌀 장사가 노하우가, 인드라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경영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특징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팔순이신데, 팔순이신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은 게 뭐냐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안 잔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담배, 술, 도박, 골프 이런 거 전혀 안 한다. 그리고 항상 정확성, 정말 그
특히 아버지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그 뭐죠 그 갑자기 그 사상이 있는데, 예, 유교 개신교주의, 예, 대표적으로 록펠러 1세겠죠. 거기에 비교될 수 있는 유교 자본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전형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단지 그냥 서당 기용만 받은 분인데 담배도 안 해, 술도 안 해, 도박도 안 해, 골프도 안 쳐. 하루 4시간만 주무시고, 특징이 뭐냐면 대신에 뭐든지 그 브랜드, 예, 뭐든지 깔끔하게 옷차림을 해야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유교의 소학처럼 항상 주변을 청소하고 본인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단 정신이 있어요. 소학의 정신이죠. 청소해라. 빗질하고 청소해라. 거기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소학, 그게 북인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그 조식 선생의 기본이 그 소학에 충실한 거예요. 빗질하고 청소해라. 예. 사람을 대할 때, 예, 기본을 갖춰야 된다. 항상 기본이에요. 소학, 북인 자세의 태도예요. 그게 바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예? 제가 그 일화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막 그냥 사업이 망했어요. 진짜로. 예?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부모님이 이혼하네 마네 막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인들아 막 여인숙 같은데 전전하면서 막 방학 때는 무슨 도봉산 기념품 가게에서 자고 그랬던 시기인데, 그때 인들아가 막 그 초등학교 때 막 그냥 야바이 저 학교 앞에 야바이꾼이 주사위 2개로 이렇게 노름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20원 가지고 180원이나 딴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보면은 한 10배로 봐야 되나? 한 20배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원은 2,000원? 한 5,000원 가지고 10배 한 5만원을 딴 거예요. 말하자면. 예. 막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자랑했죠. 제가 돈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혼내셨어요. 저를. 다 돈을 돌려주고 오라고. 막 너 인들아는 속으로 억울했죠. 왜 그 돈을 돌려주고 오냐고. 내가 번 건데. 다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짜 뉴스이긴 해도 왜 미국 워싱턴 대통령 썰 있잖아요. 가짜 뉴스예요. 예, 썰입니다. 뭐 워싱턴이 뭘 깼는데 워싱턴 아버지가 이거 누가 했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들아는 아버지하고 매치시키면서 그런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인들아는 모든 위인전을 다 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뭐 김구 선생님, 무슨 하여튼 간에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그때 이제 부터 네 어느 날 이제 인드라가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왔다 초코바 훔치기 사건, 그건 뭐 인드라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때부터 반항기를 보인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정말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인드라가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죠. 5학년 때부터 예. 소매치기, 아니 소매치기 아니고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러다가 전학 간 거예요. 제가 예. 참 잘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막 상장 막 주잖아요. 그 스티커 주잖아요. 그것들을 붙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인드라가 다 불태우고 왔다 초코바 안에 그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걸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훔쳐가지고. 그 프랑스 영화에 로망스가 있거든. 로망스. 그게 인드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인드라 그때 철이 들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다음부터 인드라는 아싸였어요. 예.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도 두세 번 전학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들어서 중2병이 걸렸잖아. 중2병 때는 어떤 생각했냐면 인드라 인생관을 정했어요. 뭐냐면은 난 결혼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초기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강원도 같은데 산골짜기에 가서 혼자 살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남들은 막 대통령도 하겠다는 꿈을 꿨는데 저는 그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벌고 산골짜기 같은 데서 운동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유기정학을 받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양정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인드라가 준건이가 인드라보다 1년 선배예요. 네. 준건이도 유기정학 받았더라고. 인드라도 유기정학 받았고.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기정학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반 폭력서클이었어요 당시에. 네, 폭력서클 양정 연극반에 가입했고, 어쨌든 고등학교 때에 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배들한테 졸라리 맞았지만 후배들을 때린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30개월 군복무에서도 고참들에게 맞은 적은 있어도 후배들에게 때린 적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인드라는 양정 연극반에서 개혁을 한 주체예요. 예, 선배들이나 이런 데서 기존의 연극 관행을 뒤엎자. 예, 두들겨 패고 맞고 하는 연극보다 즐거운 연극을 해야 된다. 근데 연극 실력은 없었어요. 인드라가. 예, 배우 능력은 정말 없었어요.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인드라는 진짜 암기를 못한 사람이에요. 대사를 하나 제대로 못 외워. 예. 어쨌든 뭐 스텝으로서 인드라는
대부분 인드라 양정연극반 선배들이 다 서울예전 갔거든요. 서울예술 전문, 오늘은 서울예술대학이죠. 4년제. 글로 갔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죠. 이제 재수할 때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종로학원에서 이제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데 이제 애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똥그룹이라고 해요. 똥그룹. 예. 한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재용이라고 그 도락으로 유명한 친구예요. 도락.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재용이를 만나가지고, 예. 그때 아직까지 인드라 자이파쇼였던 때였기 때문에 재용이한테 야, 너 성공했잖아. 예? 걔 그때 막 자기가 성공한 도락 그거를 막 그 북유럽 회사에게 넘기고 세계 여행을 막 이렇게 구상할 때거든요. 예. 근데 동네가 인드라 염창동이고 그 친구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강남에서 술 마시고 그 친구 외제차를 타고 같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한테 옛날 자이파쇼식으로 응? 야! 야 인마!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좀 미안하죠, 하정한테. 왜냐면 재용이가 저한테, 이게 서강대 전정학과거든, 걔가. 그때 이제 인드라 똥그룹 멤버들이 뭐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뭐 있었지만, 예? 그때 걔네들이 다 연세대 기업과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들한테. 저는 연세대 기용학과 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전 서울대 저 물리학과 가서 서울대 물리학과나 서울대 천문학과 갈 생각이었거든요.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고. 예. 그 삼수를, 그러니까 연세 기용학과 합격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삼수를 해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갈까? 그래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인드라. 농담이 아니고. 원래 목표가 서울대 물리학과였거든요, 인드라는. 하여튼 애들이 다 이제 연세대 기업과로 가자 그래 놓고서 인드라는 연세대 기업과를 넣었는데 이놈들이 다 지네들 점수가 안 되니까 서강대 전정호학과 뭐 고려대 산업공학과 뭐 이런 데로 다 간 거예요. 뭐 저 서울대 농과대학. 그런 친구가 이제 서강대 전정학과 이제 재용인데, 하재용인데, 이 친구가 성공을 한 거예요. 나한테 뭔가 부채의식이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이제 그 친구가 대학생 때, 걔가 기타를 치는 걸 좋아했거든. 예. 나한테 묻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노동 현장에 가야 되는 거냐. 응? 걔는 서강대 전정학과 출신 동시에 인드라하고도 정파가 달랐어요. 인드라는 독재적 정파였고, 예, 그 친구는 그 서강대 특유의 정파가 있어요. 예, 반파시오 AF인가? 반파시오 정파였어요. 예. 주사파도 아니고 CI 뭐지? CIA? 아니 CIA가 아니라 뭐지? 민미투. 그냥 민미투로 할게요. 그냥 그 개념이 생각 안 나네. 민미투도 아니고 그냥 그 자미투도 아니고 AF라고 반파시오 노선이었는데 서강대 독자적 노선이었는데 어쨌든 인드라 똥그룹 멤버들이 다 나름대로 고려대, 서강대, 인드라
연세대에서 나름대로 다 주력이었어요, 주력. 예. 고려대 간 그 친구는 뭐 그 주사파, 고려대 주사파. 이게 주사파는 서울대 주사파하고 고려대 주사파가 유명한데, 예. 고려대 주사파에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 황태자격으로 키우는 조직에서 다 이건 다 비밀 조직입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어디 저 뭐야, 예? 외국 회사 다니다가 지금 어디 중소회사 이사가 된 친구고, 이 반파시오 이 친구는 어쨌든, 예, 다 IT 기업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기타를 치고 싶은데, 예, 문화운동은 반동이냐, 자유주의 운동이냐. 그래서 인드라가 뭐라고 했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야, 네가 원하지 않는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고맙다. 그런 부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대학교 때나, 예, 90년대 내내, 80년대, 90년대 내내 인드라가 주변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드라는 늘 친구들의 멘토였어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예,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고민은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쁜 남자였어요. 인드라는.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잠시 쉬었다.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감사한다. 부건행 부자 되시고, 예,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예, 예분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홍지마 고맙습니다. 이웃님들 고맙습니다. 지인분들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오늘 참 중요한 시점이죠. 새벽 5시에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인드라가 지금 한남동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옛날 정서를 주면은 막 그 20대 때 건대항쟁으로 구속돼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연대항쟁 때 연대 가가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나타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허락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내 몸이 아니에요. 네,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인드라의 삶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좌익바쇼에서
전 좌파에서 우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좌익바쇼에서 자유좌파 혹은 좌익바쇼에서 자유우파로 전향하신 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좌익바쇼였어요. 좌익바쇼의 삶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 할아버지는 시골 훈장이었습니다. 궁격한 경남 하동군 청안면 궁악리, 이름도 궁격하죠. 아주 산골짜기예요, 여러분. 지리산 빨치산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김해 김문 세거지가 있었던 거죠. 인드라의 족보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조선 후기 때까지는 양반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정밀하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조선 왕조 500년 내내는 양반 집안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그 시제를 지내는지만 보시면 돼요. 시제라는 거를 개념을 아예 없으면 그냥 시제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제를 지내냐 안 지내냐. 그래서 시제를 지낼 때 보면은 그 상대 부인도 반드시 언급이 됐거든요. 그때 막 무슨 뭐 파평윤 씨니 뭐 안동 김문이니 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주 이문 할머니하고 결혼하셨어요. 전주 이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경남 하동군 옥정면의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셨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박경리 소설가님의 그 토지에 등장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인사, 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왜냐면 인드라가 태어난 다음에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전하는 게 할머니를 통한 기억인데, 이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첫 번째가 거기에서 그 낙동강 동안과 서하 사이로 태계 이황 선생님하고 그 남인 태계 이황 유성룡, 그다음에 북인 조식 선생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조식 선생님 영향을 받았을 걸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꼿꼿하게 세수할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데 왜 고개를 숙이지 않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북인 계열이었다. 조식 선생님 계열이었다. 동네가 비슷하니까, 같은 동네니까, 하동군이나 저쪽 청년군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 얘기인데, 전주 이문 할머니가 좀 특이해요. 뭐냐면은 할머니가 굉장히 피부가 너무 하얀 분이셨어요.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외가 쪽 사촌들이, 인드라 사촌들이 다 해외로 갔어. 예? 영국, 이태리, 뭐 일본, 외가 쪽은 다 그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피부가 하얗다고. 혼혈이 아니냐, 예? 튀기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은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드라 사촌 중에 그 남자든 여자든 다 지금 영국, 이태리, 일본 이런 쪽으로 다 갔습니다. 참가시고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음식을 너무 못했어요. 음식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 입맛을 내가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대신에 외교력은 너무 뛰어났어요. 진짜 동네를 휘저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동네에 할머니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 정치력이 있었고, 그리고 유난히 인상적인 게 할머니의 가슴이 너무 컸어요. 아니 한국인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가슴을, 유방을 이렇게 어깨에 거치는 거는 서양인만 가능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니까. 우리 할머니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어깨에 거쳤다니까. 나 그래서 한국인 여성들은 다 그렇게 가슴이 큰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타샤도 가슴이 큽니다. 키도 크지만 1m 169cm가 우리 나타샤 키죠. 어쨌든 그렇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실만 얘기하자는 거잖아. 할머니가 피부가 하얗고 가슴이 너무 커. 근데 이제 할머니 세 번째 어떤 증언에 따르면 이거 아버지 의견하고 다른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빨치산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견해는 뭐냐면은, 주장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동네에 빨치산이 있었는데 그 동네 빨치산이 평상시에 할아버지 훈장이셨잖아요. 동네 훈장. 이게 존경을 표했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를 끌고 가야지 뭔가 막 그 다른 빨치산을 죽이자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한 학식이 높기 때문에 그 동네 빨치산이 죽이면 안 된다. 끌고 가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끌고 가는 도중에 미군 B-29가 이렇게 출현하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산비탈길을 막 불러가지고 살아남았다. 이게 아버지 주장이세요. 반면에 이제 할머니 주장은 조금 다른데, 할머니 주장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동네 빨치산이 죽일 수는 없지만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을 했대요.
근데 그 가축 무슨 창고 같은 데서 그 점검, 그러니까 거기에 창고에 연금을 시키고, 예, 그랬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고통을, 모진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후퇴하면서 살아나셨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할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반공의식을 갖게 됐다. 이런 게 할머니의 설명이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그 김해김문 가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일제 강점기 때 막 일본에 이제 인드라 친척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주로 부산,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서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계속 빌렸는데 그걸 안 판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차이가 그 당대 일제 강점기 때도 한국 사람은 일본인에게 안 팔았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태, 그 일본 척산 회사, 그러한 친구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 명의로는 그 토지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안 파니까 김지태를 통해서, 한국인이잖아 어쨌든, 명의를 김지태로 빌려가지고 땅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지태의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남에는 동척, 그 다음에 전라도 쪽은 그 척산, 정동영의 척산, 정동현, 척산, 전두환, 아시죠? 정동영, 전두환, 척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돌변하냐면은 이승만 정부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드라 가문 입장에서는 이승만 농지개혁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쪽박을 찼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살 수가 없었던 거, 배고파가지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서당 교육만 받으신 분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둘째 아들이거든요. 무작정 10대 때 무작정 상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장남은 뭐 했냐? 장남도 마찬가지지.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올라온 것 뿐이에요. 우리 큰아버지, 인드라 큰아버지가 평생 뭐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성공하니까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평생 노가다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중에 벽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큰아버지가 큰아버지세요. 평생 노가다 했다니까. 우리 큰어머니,
큰 고모 평생 노점상 하셨어요. 예. 평생 노점상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 큰어머니세요. 큰 고모. 그럼 작은 고모는 뭐냐? 이 작은 고모는 우리 아버지 도움을 조금 받았지만 똑같아. 인드라 집안은요, 사돈의 8천 중에 하다못해 의사, 뭐 공무원, 구급 공무원도 없어. 의사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 소위 말해서 좌익파시조 관점에서는 인드라 집안은요, 정말 형령 계급이야. 그걸 인정받았다니까, 인드라 90년대 때. 그래가지고 인드라 출세한 거 아니야. 인드라 집안은 이게 딱 조사하니까 사돈의 8층에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 좀 인드라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김대중 평화민주당 5급 담당 노동 비서관도 되고, 뭐 민주노동당, 사회당 뭐 이런 데서 일원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예요. 인드라 집안이 아무것도 없어. 그 어머니 집안은 뭐냐? 어머니 집안은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이제 인드라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평택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지주 양반인데, 보통 그 시대 지주가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박하고 무당하고 떡치고, 후처 무당하고 떡쳐를 무당 후처로 들였어. 어머니가 본처 딸인데 무당이 후처로 들어오니까 후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눈에 가시잖아. 그 어머니 양심으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10대 때 가출했어요. 아버지는 10대 때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구수집 노동자가 되고, 어머니는 10대 때 가출해서 청계천 시다가 되고, 그런 인생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럼 인드라는 어떠냐? 인드라 같은 경우는 장남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인드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인드라 위로 첫째, 둘째가 유산 당했어요. 비록 인드라가 장남이지만 위로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인드라가 태어났고 장남으로. 근데 인드라조차도 돌이 지날 때까지 고개를 가누지 못했어요. 고개를 가누어야 되거든요. 얘가 돌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죽냐 사냐 이런 건데, 돌이 지날 때까지 고개를 가누지 못했다는 것은 얘 죽는구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가누지 못했어요. 인드라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오늘 내일 죽을 운명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치유 기술이 있는 어떤 반쯤 무당이 어머니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치유 무당이 와서 인드라를 딱 보고 인드라 머리에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술해가지고 인드라가 그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고개를 가누기 시작한 거야.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불교 신자하고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 어머니는 그런 거에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계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무당에 대한 혐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평택 출신, 경기도 평택 출신이신데, 근데 이제 그 신기가 있는 치유무당이 저를 치유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무교 신앙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 치유 기술을 가진 그 무당은 그 신묘한 기술로 명성을 얻어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도 인기를 끌어가지고 빌딩을 사는 등 일본에서 뭐 부동산 재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무속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내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는 무신론자지만 이렇게 무속신앙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세요. 그렇다고 무속신앙주의자는 아니세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앙이시고 무속신앙이세요. 몇 번의 성공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디라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서서 이제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는데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쌀 장사가 노하우가 인디라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경영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특징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팔순이신데, 팔순이신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은 게 뭐냐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안 잔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담배, 술, 도박, 골프 이런 거 전혀 안 한다. 그리고 항상 정확성, 정말 특히 아버지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뭐죠? 갑자기 사상이 있는데, 유교 개신교주의, 대표적으로 록펠러 1세겠죠. 거기에 비교될 수 있는 유교 자본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전형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단지 그냥 서당 경험만 받은 분인데 담배도 안 해, 술도 안 해, 도박도 안 해, 골프도 안 쳐. 하루 4시간만 주무시고. 특징이 뭐냐면 대신에 뭐든지 브랜드, 뭐든지 깔끔하게 옷차림을 해야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유교의 소학처럼 항상 주변을 청소하고 본인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어요. 소학의 정신이죠. 청소해라. 빗질하고 청소해라. 거기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소학, 그게 북인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조식 선생의 기본이 소학에 충실한 거예요. 빗질하고 청소해라. 사람을 대할 때 기본을 갖춰야 된다. 항상 기본이에요. 소학, 북인 자세의 태도예요. 그게 바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예? 제가 그 일화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막 그냥 사업이 망했어요, 진짜로. 예?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부모님이 이혼한 애 만에 막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인들아 막 여인숙 같은데 전전하면서 막 방학 때는 무슨 도봉산 기념품 가게에서 자고 그랬던 시기인데, 그때 인드라가 막 그 초등학교 때 막 그냥 야바이 저 학교 앞에 야바이꾼이 주사위 2개로 이렇게 노름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20원 가지고 180원이나 딴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보면은 한 10배로 봐야 되나? 한 20배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원은 2,000원? 한 5,000원 가지고 10배 한 5만원을 딴 거예요, 말하자면. 예. 막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자랑했죠. 제가 돈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혼내셨어요, 저를. 다 돈을 돌려주고 오라고. 막 너 인드라는 속으로 억울했죠. 왜 그 돈을 돌려주고 오냐고. 내가 번 건데. 다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짜 뉴스이긴 하도 그 왜 미국 워싱턴 대통령 썰이잖아요. 가짜 뉴스예요. 예, 썰입니다. 뭐 워싱턴이 뭘 깼는데 워싱턴 아버지가 이거 누가 했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드라는 아버지하고 매치시키면서 그런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인드라는 모든 위인전을 다 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뭐 김구 선생님, 무슨 하여튼 간에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그때 이제 부터 어느 날 이제 인드라가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왔다 초코바 훔치기 사건, 그건 뭐 인드라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때부터 반항기를 보인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인드라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죠. 5학년 때부터 소매치기, 아니 소매치기 아니고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러다가 전학 간 거예요, 제가. 참 잘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막 상장 막 주잖아요. 그 스티커 주잖아요. 그것들을 붙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인드라 그걸 다 불태우고 왔다 초코바 안에 그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걸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훔쳐가지고. 그 프랑스 영화에 로망스가 있거든. 로망스. 그게 인드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인드라 그때 철이 들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다음부터 인드라는 아싸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두세 번 전학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들어서 중2병이 걸렸잖아. 중2병 때는 어떤 생각했냐면, 인들아 인생관을 정했어요. 뭐냐면은 난 결혼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초기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강원도 같은데 산골짜기에 가서 혼자 살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남들은 막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꿨는데 저는 그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벌고 산골짜기 같은 데서 운동 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결혼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유기정학을 받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양정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인드라가 준건이가 인드라보다 1년 선배예요. 예. 준건이도 유기정학 받았더라고. 인드라도 유기정학 받았고. 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기정학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반 폭력석 그렸어요 당시에. 예, 폭력석 양정 연극반에 가입했고, 어쨌든 고등학교 때에 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배들한테 졸라리 맞았지만 후배들을 때린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30개월 군복무에서도 고참들에게 맞은 적은 있어도 후배들에게 때린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인드라는 양정 연극반에서 개혁을 한 주체예요. 예, 선배들이나 이런 데서 기존의 연극 관행을 뒤엎자. 예, 두들겨 패고 맞고 하는 연극보다 즐거운 연극을 해야 된다. 근데 연극 실력은 없었어요. 인드라가. 예, 배우 능력은 정말 없었어요.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인드라는 진짜 암기를 못한 사람이에요. 대사를 하나 제대로 못 외워. 예. 어쨌든 뭐 스텝으로서 인드라는 대부분 인드라 양정연극반 선배들이 다 서울예전 갔거든요. 서울예술 전문, 오늘은 서울예술대학이죠. 4년제. 글로 갔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죠. 이제 재수할 때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종로학원에서 이제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데 이제 애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똥그룹이라고 해요. 똥그룹. 예. 한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재용이라고 그 도락으로 유명한 친구예요. 도락.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재용이를 만나가지고, 예. 그때 아직까지 인드라 자이파쇼였던 때였기 때문에 재용이한테 야, 너 성공했잖아. 예? 걔 그때 막 자기가 성공한 도락 그거를 막 북유럽 회사에게 넘기고 세계 여행을 막 이렇게 구상할 때거든요. 예. 근데 동네가 인드라는 염창동이고 그 친구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강남에서 술 마시고 그 친구 외제차를 타고 같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한테 옛날 자이파쇼식으로 야! 야마!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좀 미안하죠, 하정한테. 왜냐면 재용이가 저한테, 이게 서강대 전정학과거든.
걔가. 그때 이제 인드라 똥그룹 멤버들이 뭐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뭐 있었지만, 예? 그때 걔네들이 다 연세대 기업과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들한테. 저는 연세대 기업학과 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전 서울대 저 물리학과 갔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나 서울대 천문학과 갈 생각이었거든요.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고. 예. 그 삼수를, 그러니까 연세 기계공학과 합격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삼수를 해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갈까? 그래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인드라. 농담이 아니고. 원래 목표가 서울대 물리학과였거든요, 인드라는. 하여튼 애들이 다 이제 연세대 기업과로 가자 그래 놓고서 인드라는 연세대 기업과를 넣었는데 이놈들이 다, 예, 지네들 점수가 안 되니까 서강대 전자공학과, 뭐 고려대 산업공학과 뭐 이런 데로 다 간 거예요. 뭐 저 서울대 농과대학. 그런 친구가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과 이제 하재용인데 이 친구가 성공을 한 거예요. 나한테 뭔가 부채식이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이제 그 친구가 대학생 때 걔가 기타를 치는 걸 좋아했거든. 예. 나한테 묻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노동 현장에 가야 되는 거냐? 응? 걔는 서강대 전자학과 출신 동시에 인드라하고도 정파가 달랐어요. 인드라는 독재적 정파였고, 예, 그 친구는 그 서강대 특유의 정파가 있어요. 예, 반파시오 AF인가? 반파시오 정파였어요. 예. 주사파도 아니고 CI 뭐지? CIA? 아니 CIA가 아니라 뭐지? 예, 민미투. 예, 그냥 민미투로 할게요, 그냥. 그 개념이 생각 안 나네. 민미투도 아니고, 그냥, 예, 그 자미투도 아니고, 예, 예, AF라고 반파시오 노선이었는데, 서강대 독자적 노선이었는데, 어쨌든 인드라 똥그룹 멤버들이 다, 나름대로, 고려대, 서강대, 인드라, 연세대에서 나름대로 다 주력이었어요, 주력. 예. 고려대 간 그 친구는 뭐 그 주사파, 고려대 주사파. 이게 주사파는 서울대 주사파하고 고려대 주사파가 유명한데, 예. 고려대 주사파에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렇게 황태자격으로 키우는 조직에서 이건 다 비밀 조직입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어디 예? 외국 회사 다니다가 지금 어디 중소회사 이사가 된 친구고, 이 반파시오 이 친구는 어쨌든, 예. 다 IT 기업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기타를 치고 싶은데, 예, 문화운동은 반동이냐, 자유주의 운동이냐. 그래서 인드라가 뭐라고 했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야, 네가 원하지 않는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고맙다. 그런 부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대학교 때나, 90년대 내내, 80년대, 90년대 내내 인드라가 주변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드라는 늘 친구들의 멘토였어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고민은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쁜 남자였고, 나쁜 남자였어요. 인드라는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잠시 쉬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도 인드라는 1학년 때 8학번이거든요. 1년 재수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학회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 서클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은 99%는 선배들의, 그러니까 무슨 지연 학연, 무슨 전라도 나 경상도,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동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숙집을 통해서 이렇게 수혈하는 건데, 인드라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뭐냐면은 인드라가 오히려 이렇게 선배 쇼핑을 했어요. 연세대 축제 때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고파가지고 인드라가 무작정, 인드라 특징 있잖아. 그래가지고 무작정 술 마시는 데 들어가서 같이 한잔 합시다 딱 그랬는데, 이제 그때 꼭지 누나를 만났어요. 연세대 심리학과, 인드라 1학년이었고 꼭지 누나는 3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나이 차이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죠. 인드라 1년 플러스니까. 인드라가 그 꼭지 누나를 한때 반했던 거죠. 꼭지 누나가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인드라가 꼭지 누나 멋있어 이러면서 우리 2년 같이 하자 이러면서 막 꼬셨지. 인드라가 꼭지 누나 반해가지고 막 꼭지 누나한테 막 대시했으니까 꼭지 누나가 기분이 좋잖아. 웬 싱싱한 영계가 자기한테 막 호감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비밀 서클에 들어올래? 우리 꼭지 언니가 그 전라도 언니거든요. 전남 언니인데, 인드라 좋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꼭지 언니 조직이 연세대 그 전라도 향후의 조직이었어요. 비밀 서클 조직. 그런데 그게 연세대 비밀 서클 중에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상도 라인이 있고 하나는 전라도 라인이 있어요. 전라도 라인이었어요. 우리 꼭지 언니가 전라도 라인입니다. 이제 전라도 라인 내가 이제 거기 가입해서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무슨 85년에 삼멘투 사건 같은 게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언니도 좀 관여하고 막 그랬을 때 인드라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과격한, 인드라 그때 굉장히 과격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삼미투 비문화원 어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 피 흘려서 죽을 생각을 하지 왜 구속되냐 이러면서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연세대 2학년 때도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그러다가 1학년 때 말기에 이제 꼭지 누나가 구로 자취방에 있을 때 구로 노동자 파업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주민신고로 이제 인드라 팀이 한꺼번에 경찰서로 영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주민신고로. 이상하게 인드라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주범으로 몰렸어요. 왜냐면
남녀가 다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 남녀가 자는 순서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근데 인드라 주변에 하필이면 다 선배들이 다 있는 거야. 꼭지 누나, 뭐 2학년, 그 뭐 연세대 가정대 출신, 뭐 하여튼간에 응? 꼭지 누나가 2학년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드라가 무슨 주범처럼 인식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체가 됐는데 그 팀 자체가 예. 그때 이제 양쪽으로부터 이제 그 경찰 쪽에서 인드라가 좀 주시되는 인물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조직에서는 이 조직이 왜 이렇게 깨졌냐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 전라도 출신인데 99%다 전라도인데요. 인드라 동기나 원적이 원적 서울이라도 원적이 전라도거나 고향이 전라도. 인데 딱 하나 인드라만 원적도 경상도고, 예, 출생은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 인드라가 이상한 놈이다, 프락치아니냐 의심해가지고 팀을 아예 깨버렸어요. 예, 인드라를 의심한 거예요. 양쪽으로 또 의심을 다 받은 거야, 인드라가. 그리고 그렇게 그게 의심할 만한 요인을 제공한 것도 인드라죠. 왜냐하면 인드라가 고참들이 무슨 뭐 막스 뭐 이렇게 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했거든요. 그래서 암기에 충실한 편인데 시키면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인데 인드라는 거기다 대고 아니 왜 여기 그 막스 경제학에 대해서 왜 여기에 왜 그 금융자본에 대한 설명이 없느냐, 상인에 대한 설명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냐면 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3인주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견해는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인드라가 얘기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자유주의, 북유럽 3인주의조차도 반동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인드라한테. 진짜 농담이 아니고 3인주의인데. 그리고 인드라가 1학년 때부터 신촌 케사르 락카페를 좋아했거든요. 예, 락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막 락 음악은 미제국주의 음악이다, 가지 말라, 반동이다. 전 락 음악을 좋아서 갔죠, 몰래. 그러다 보니까 찍힌 거야. 이 새끼는 뭔가, 인드라 이 새끼는 뭔가 이상한 놈이다. 예. 그랬는데 2학년 때 이제 그 기용학과 학회 통합이 됐어요. 갑자기 주사파, 갑자기 민미투가 해체되고 연세대 운동권이 다 그냥 주사파로 통일됐어요. 예. 그리고 무슨 비밀 서클도 다 해체가 됐어요. 대중 조직으로,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학회나 민주노총, 이렇게 어떤 대중 조직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도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주사파 저쪽에도 대중 조직부터 기초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오늘날 우파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우파에서도 맨날 윗대가리들만 막 그냥 무슨 짱짱거리는데, 이거는 우파에서도 배워야 될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기초 조직서부터, 시민 자치 조직서부터 뭔가 이렇게 결성하고, 노동자 조직, 농민 조직, 뭐 빈민 조직, 이런 것들을 왜 못 만드냐 이거야.
예? 그런 걸 못 만드는 것도서부터 우리가 반성해야지. 예,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중조직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예, 그거 잘한 거라니까. 아무리 주사파래도 뭐 인들아가 그거 아시죠? 사회당에서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 종북파예요, 종북파. 인들아 사회당 당원이었잖아. 사회당에서 처음으로 표현한 개념이 그 경기 동부, 예, 예, 주명이 그 애들 이석기를 지칭해서 너네는 종북파다. 예, 친북파도 아니고 종북파다. 종놈이다. 그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사회당이에요. 예, 그거 좀 아셔야 되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 건대항쟁을 다녀왔죠. 그때서 인드라 건대항쟁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주사파로 오인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연세대 조직이 자체가 거의 99% 그냥 주사파였어요. 네, 제가 딱히 주사파 노선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인드라가 이정부 교도소에서 한 달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인드라가 인생에서 딱 한 3주 동안에 주사파가 된 적이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때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절실하니까 이제 나 이 노선을 확실히 한번, 예? 이왕 이렇게 버린 몸 김일성에게 충성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리고 마침 뭐 방공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그거 보면서 처음으로 인드라가 김일성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 오히려 그 교도소에서 틀어주는 방공 프로그램이 오히려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예. 그때 마치 인드라가 이제 부모님이 면회 왔는데, 그때 진짜 그 드라마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인드라 그 당시 소영우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막 이렇게 면회 와셨을 때, 예? 진짜 제가, 예? 여기서 까빵 살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예, 나오라고. 제 의지라면 그냥 까빵 생활을 했었을 텐데, 부모님이 너무 눈물로 호소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막 부모님을 괴롭혔잖아요. 불효하고 유기정학 당하고. 그래서 너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인드라가 인간 쓰레기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반성문 쓰고 나왔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대신에 이제 F를 먹었죠. 결혼 F 먹고. 그리고 군대 간 거죠. 30개월짜리 문교부 혜택 안 받고. 보통 문교부 혜택 3개월 혜택 받으면 27개월인데 인드라는 30개월을 받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인드라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똑같았죠. 네. 뭐 군대 얘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연대장님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연대장님은 인드라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셨고, 어쨌든 저는 뭐 홍천에 간첩이 떴다 이럴 만큼 사건을 터뜨렸고 대신에 인드라는
군대 때 후배들을 안 팼고 군대 내무반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뭐든 간에 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애들 한 대도 안 때리고 군대 제대했고 군대 내무반을 개혁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해서 노태우 정부 때 마침 해금이 돼가지고 그동안 책을 못 봤었는데 책이 다 해금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읽었던 게 이제 수많은 이론, 거의 서점에서 살았어요. 저는 서점의 모든 책들을 읽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마궁 선생님을 만났고요. 마궁 선생님 제자가 됐죠. 제가 맨날 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꿈을 꿔가지고 마음에 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꿈을 치유해 주신 분이 마궁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마궁 선생님한테 늘 저는 진정으로 고마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마궁 선생님을 비난하더라도 저는 늘 존경하고 있어요. 마궁 선생님하고 같이 여행했고 마궁 선생님이 제 결혼식에도 오셨고 제 첫째 아들 돌잔치에도 오신 만큼 저는 마궁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전제하고요. 저는 마궁 선생님을 주례로 모시려고 했는데 마궁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혼한 사람은 주례를 설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못 모셨잖아. 저는 마궁 선생님한테 주례를 요청했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제 결혼을 담당하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궁 선생님이 저더러 이제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그걸 거절한 거는 선생님, 저는 그래도 마궁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당시에 전 같은 맞자지만 마궁 선생님보다 막스가 더 좋아요. 이래가지고 마궁 선생님이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이제 1990년대에 그 주사파와 민민투와 다른 제3의 혁명 조직을 꿈꿨죠. 그걸 막 실행시키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중간에 탈로가 나가지고 노태우 정부 때 인드라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인드라 집에 있던 책들을 절반 이상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증거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인드라보다 학점이 낮은 친구도 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같이 건대항쟁에 구속됐던 친구들도 다 취업했는데 인드라만 다 떨어져요. 한 100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포함해서 100군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저 원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대기업들이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서류 전형에선 다 통과됐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의도의 한 외국 기업이었어요. 북유럽 관계에 외국 거기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에서는 다 직원들한테 이 친구 같이 일할 사람이다 하고 다 소개해가지고 다 인사했다니까. 여의도 그 빌딩 사무소인데 그 북유럽 그 중기계
수입 업체인데, 예? 인사했어요. 다 직원들을 안녕하세요 하고 다 인사했는데 기다리세요. 저 학습되는 줄 알았어. 떨어졌다고. 아, 그때 알았어요. 인드라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드라가 공부한 게, 그럼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변리사 공부했는데, 변리사 공부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변리사 공부한다고 치고, 여기 여하 감독이나 해야 되겠다. 그 된 거죠. 왜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동안 시민단체에서 이재호 밑에서, 이재호 서울 민중연합 문화교실 단체 밑에서 인드라가 영웅 연출을 좀 했거든요. 인드라는 배우에는 소질이 없어도 영웅 연출에는 좀 자신이 있어요, 인드라가. 그래가지고 여하 감독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안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 된 거죠.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몇 년 살고, 그리고 나타샤도 만나고. 예. 근데 이제 원래 인드라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진짜 농담은 아니고요. 인드라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 생각이었던 독신주자였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타샤 만났고, 지금도 고마워요. 나타샤가 인드라한테 늘, 인드라가 나타샤한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나쁜 남자를 만나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착한 여자 나타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선 나 같은 나쁜 남자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고, 저는 다음 세상에서도 나타샤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김대중 지지다, 박근혜 대통령, 인드라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한 거 아십니까?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 인드라예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또 뭐죠? 그냥 쭉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생각으로는요, 지금 뭐 새벽 5시에 성녀령을 기습한다,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인드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지 인드라는 하나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유지하느냐,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느냐는 성녀령에 달려있다.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성녀령이나 지명이냐, 누가 나요? 성녀령이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성녀령이 한테는 인드라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수신 장군 정신이죠. 사즉생 생즉, 뭐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 것이라면 죽을 것이다. 그 길을 간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그거 198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이원 내각제 싫어해요. 국기본도 대한민국의 이런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못 건듭니다. 헌법 개정 쉽지 않아요, 여러분. 허나
이 모든의 최악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지명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확률적으로 압살하고 간다면 영고직권까지 간다. 보셔야 됩니다. 헌법 개정에서 지명이는 시진핑처럼 청통으로 영고직권으로 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헌법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에요. 2000년대에 탄핵을 3번이나 당한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반면에 오늘날처럼 위의 독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의 독재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위의 독재로 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자세.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지인 분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뭐 내일 누군가에게 신고당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